일어났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황색 신호도 자기 신호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이런 큰 사고들의 공통점은 바로 황색 신호 꼬리 물기. 이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건너려다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얼마 전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한 여고생. 그녀의 어머니는 그날을 떠올리면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병원에서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하시기를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얼굴을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고. 한창 거울을 들여다볼 나이. 턱이 골절되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 사고는 여고생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자,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그날의 사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 너무 빨리. 그런데 아이고. 공중전화 박스가 여고생을 덮쳤습니다. 아이고. 야야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다친 얼굴 부위에 출혈이 심했던 여고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학생의 얼굴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는 아마 예측 출발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말 그대로 쉽게 꼬리 물기라고 하잖아요. 꼬리 물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황색 신호 꼬리 물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무리하게 진입한 거죠. SUV 차량 그냥 빨리 스타트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분을 제가 만났을 때 정말 1초의 찰나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이 사고로 그냥 본인만 다친 게 아니라 정말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1초의 상황이었으면 좀 잠깐 기다려줬으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둘 중 하나라도 멈췄으면. 1초의 찰나, 황색 신호에 꼬리를 물고 정지선을 넘는 그 순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순간의 판단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색 신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교차로에 한번 서게 되면 최소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정지해 있을 때 보통 시야각은 180도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증가할수록 시야각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데요. 과속 상태에서는 주변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좌우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확인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눈앞에서 사고 순간을 마주하게 된 한 제보자. 좌회전을 하는 순간 사고의 위험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헬멧을 안 쓰고 되게 크게 다치셨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나마 이제 헬멧을 쓰고 다행히 다치더라고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제보자. 잠시 후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는데요. 멈춰야 하는데 맞은편 차량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녹색 등에 출발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제보자 또한 비슷한 사고의 피해자인데요. 이제 좌회전을 이제 하려고 이제 쭉 가고 있다가 주말 오전이라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마침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네요. 서서히 좌회전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신호에 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황색 신호에 보고 그냥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계속 밟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와서.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일 때 트럭은 충분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이미 늦었죠. 엉망이 된 차량의 모습에서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더 놀라웠고요. 자기 신호에 왔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황색 신호도 자기 신호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운전자들은 황색 등을 빨리 통과하라는 신호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황색 신호에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황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꼬리를 물고 줄줄이 단속에 걸려드는 운전자들.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건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높은 차가 어떻게 신호를 못 볼 수가 있어? 저도 지금 20분까지 들어가서 가면은 한 10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놓쳐버리면 45분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또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차로에 한 번 서게 되면 2분에서 3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건데요.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것은 엄연한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셉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거나 알지만 2, 3분 더 빨리 가기 위해 황색 신호의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경찰청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방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신호등? 예, 그렇습니다. 전방 신호등의 경우에는 예전에 차량 신호등이 교차로 건너편에 멀리 서 있을 때는 운전자들이 그 인지하는 속도가 늦어서 황색 신호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전방 신호등은 교차로 정지선에 맞춰서 설치한 신호등을 말하는데요.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더 빨리 인지하게 해 정지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교차로에서의 사고율이 3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고율 0%를 위해서는 전방 신호등과 함께 지켜줘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감속운행과 황색 신호는 가라는 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라는 운전자의 인식이죠. 신호등 지나려고 기다릴 때 보면은 다들 노란불에 출발은 하시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노란불에 출발해서 이렇게 다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요. 사실 황색 신호에 저희가 멈춰야 되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황색 신호 시 교차로에서 진입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7대 중과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냥 황색 저기 등 들어오면 그냥 스자 그렇게 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적한 새벽,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 속 시골 외곽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는 심오탄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가로막고 있네. 비상깜빡이를 못 켜놨다고 하지만은 제 눈에는 비상깜빡이로 보이지도 않았고 깜깜하니까요. 그냥 차가 그냥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2차로의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던 25톤 트럭 한 대. 차선 변경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은 왜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었던 걸까요? 네.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 기사님도 왜 자기가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랐다고. 구입한 지 19일 만에 사고로 폐차된 제보자의 차량. 이 정도면 목숨을 건진 게 기적일 정도인데요. 하지만 뇌진탕과 장기능 일시정지 그리고 손가락 인대 파열 등으로 5주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바람에 한동안 일도 못했답니다. 그래도 대형 사고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다행으로 생각하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왔거든요, 눈이. 그래서 차가 더 많이 막혔죠. 폭설로 인해 정체된 도로. 자, 그런데 많이 오긴 했네요. 길가에 서 있던 유조차가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못 막혀, 밖에 있던 사람으로. 운전자가 멈춰보려 하지만 야. 당연히 역부족이죠. 결국 가만히 있던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멈춰요? 순간적으로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새 차인데 나온 지 7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 날씨도 추운데 스팀 올라오더라고요. 자. 어떻게 된 거죠? 이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유조차. 예, 정말 한숨이 나는 상황입니다. 유조차의 1차 충돌 피해를 입은 제보자의 차량을 비롯해서 신호 대기 중이던 5대의 차량이 연이어 충돌하면서 도로 위에 비엉키고 말았습니다. 유조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 주차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제보자는 영화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터널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자마자 한 3, 4초 있다가 펑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터널 영화를 본지라 진짜 이러다 갇히는 거 아닌가. 하정인가요? 영화에서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까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다는데요. 후방 카메라를 보니 터널 천장에서 의문의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면서 난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빠름처럼 들렸던 건데요. 커버에 있는 게 있는데
등 커버가 좀 조금 소중해져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달리는 차량에 떨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겠죠. 좀 지켜봐. 자, 셀프 주유소인데요. 차 한 대가 유유히 들어와서 기름을 주유하려는 순간 저 웬담비. 저거다 기름 맞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뚜껑을 열려는데 당황했는지 잘 안 열리나 봅니다. 주유기에 보면 주유기에 이렇게 계속 기름이 나오고 그죠, 락이 있죠. 락이 있어요. 락이 계속 잠겨 있는 것처럼 아이고. 보여요. 자, 앞으로 셀프 주유할 때는 되게 주유기 착하네요, 잠금 장치 근데. 확인하고 주유해야 슈퍼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운세는 일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야.